안녕하세요. 생각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한 사례 위협에도 금리 20% 인상으로 3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는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된 임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임무는 곧잘 상충하기도 합니다. 정치가는 경기 부양을 원하고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막으려 하다 보면 둘이 곧잘 부딪히곤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긴축 정책을 펴는 제넷 옐렌 연준 의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옐렌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아 경제를 왜곡했다고 비판하면서 자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자를 사람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직접 해임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이사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제넷 옐렌은 39년 만에 연임에 실패한 연준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뒤 트럼프는 직간접으로 파월 의장에게 경기 부양 압력을 넣었습니다. 파월은 2020년 2월 팬데믹 사태를 맞아 과감한 금리 인하와 화끈한 양적 완화로 트럼프의 기대를 부응했습니다. 연준이 어찌나 돈을 많이 찍어냈는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과 14년 만에 연준의 통화 발행액은 무려 10배가 넘는 9조 달러에 육박했고, 여기에 더해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곡물, 원자재 가격이 치솟아 물가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1979년 지미 카터 정부 때 연준 의장이 된 폴 볼커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볼커를 그대로 두면 대통령 연임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레이건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고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닉슨 대통령 때도 있었습니다. 재선을 앞둔 닉슨 대통령은 연준의 독립성을 외치는 윌리엄 마틴 연준 의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미국 중앙은행의 임무는 파티가 한창 달아오를 때 그릇을 치우는 일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인물입니다. 닉슨은 연준 의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고 싶어 그의 경제보좌관 아서 번스를 1969년 연준 의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유동성이 문제되던 상황에도 닉슨은 재선을 위해 번스 의장에게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팽창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은 노골적으로 개입한 닉슨은 이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71년 8월 닉슨 쇼크로 금과 고리가 끊어진 달러는 마음만 먹으면 양껏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번스 연준 의장은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쓰지 않고 통화 팽창 정책을 지속하려니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능한 한 낮게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유가를 제외해 탄생한 게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입니다.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달러는 무제한 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4차례 중동 전쟁으로 1973년 1차 석유 파동이 들이닥쳤습니다. 번스 연준 의장 재임 기간인 1970년에서 1978년 9년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은 9%였습니다. 1979년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두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1979년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3.3%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의 해결사로 등장한 인물이 폴 볼커였습니다. 1979년 8월 취임한 폴 볼커는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전쟁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 침체가 심해져 대중과 정치인들의 반발하기 마련입니다. 볼커는 앞뒤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6일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4%포인트나 올리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를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모기지 금리는 18%, 은행 금리는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주식과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실업자가 폭증했습니다. 연준과 재무부, 민간은행을 설립했던 볼커는 1971년 재무부 국제통화 담당 차관으로 발탁되어 닉슨이 그해 8월 15일 달러의 금태환 중지를 발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달러는 금과 고리가 끊어지고 전적으로 미국의 신용에 의존하는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그 뒤 볼커는 1975년부터 4년 동안 뉴욕 연방준비은행 존재를 거쳐 1979년 카터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13%에 달했습니다.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부름받은 그는 이를 피할 수 없는 음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모든 사람과 싸워야 하는 운명의 직감했습니다. 카터도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캠페인을 벌였으나 시중금리가 20%까지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고금리가 경기를 악화시켜 유권자 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카터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볼커의 정책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가을 대선에서 카터는 신자유주의와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온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결정적인 패인 중 하나가 볼커의 고금리 정책이었습니다. 이후 볼커는 더욱 독하게 긴축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1981년 6월 인플레이션이 14.8%까지 치솟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고금리 정책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미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서 빠져나오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점만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막료들은 볼커 연준 의장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카터처럼 연임에 실패한다고 경고를 쏟아냈지만 레이건은 우리가 연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여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볼커에 대한 국민의 원성은 커져갔습니다. 은행 금리가 21.5%까지 치솟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로 많은 회사가 파산하며 실업률이 10%로 치솟아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고서는 미국 경제는 장래가 없다는 것이 볼커의 생각이었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상경했습니다. 이들은 도시 한복판을 행진하고 연중 건물을 봉쇄하며 볼커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볼커는 권총을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온갖 시위와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1981년까지 3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1981년 중반 들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금 이자가 높으니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은행 우대 금리 21.5%와 그 무렵 인플레이션 14.5% 차이만 해도 컸습니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6월 14.8%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율이 1981년 9%로 꺾였습니다. 1982년에는 목표치 4%에 도달하며 볼커가 긴축을 풀자 경제는 힘차게 살아났습니다. 이듬해는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플레이션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써 볼커는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명제를 대중의 내리에 심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 연준 의장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불리는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에 대한 기사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